자, 최근에 가장 큰 이슈죠. 트럼프입니다. 딱이 세죠. 지금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전부 다 오르고 있을 거예요. 자, 트럼프가 핫 이슈인데, 핫 키워드인데, 트럼프는 사실상 전 굉장히 싫어해요. 전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기적이고, 중화권은 미국이 죽이고 있잖아요. 중화권은 미국이 대놓고 누르고 있어요. 미국이 여태껏 맘 놓고 눌렀을 때 안 죽은 국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중화권 말씀, 재무님께서 중화권 말씀을 하셨으니까 얘기 나오는 건데, 중화권을 죽인 장본인이 누구예요? 이 트럼프입니다. 트럼프가 무역전쟁을 시작한 게 중국 때문이죠. 중국 때문에 무역전쟁을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중화권만 건드리는 게 아니라 EU 그리고 동아시아까지 건드렸어요. 그러면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만들면서 유럽과 동아시아 등 동맹국하고의 관계도 악화시켰죠. 그래서 미국이 중국과 대립각을 펼치면서 그때 당시의 주가를 보면 자, 보시면 여기가 코로나입니다. 여기가 코로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가 무역전쟁이에요. 무역전쟁이고, 심지어 여기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일본 제품을 불매했던 노재팬 운동 있죠. 이거 기억나시죠? 여기다가 노재팬 해가지고 여기다 일본 딱 국기 딱 해가지고 노재팬 했던 거, 이 트레이드마크 기억나시죠? 그때가 여기에요. 마지막에 트럼프랑 중국이랑 조금씩 관계 개선을 하면서 관세적인 부분에서 철폐를 하니 많이 하면서 다른 나라 증시는 올라가는데, 이때 일본 놈들 때문에 우리나라만 떨어져서 제가 그렇게 욕을 했던 적이 많아요. 그 기억이 있어요. 이거는 경험으로밖에 알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근데 요 하락장 있죠. 다 트럼프 때문에 생긴 하락장이에요. 그러면 제가 주식을 하는 사람인데 트럼프를 좋아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서 다 떨어졌다 싶었는데 이제 반등하겠지, 이 지지라인은 지키겠지, 여기서 매수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일본 새끼들 때문에 이렇게 되고, 그리고 딱 올랐어요. 심지어 이때는 인버스도 샀었어. 매도 딱 치고 있는데 이때 겁나 웃겼어요. 내가 코로나가 2020년 맞나? 코로나가 2020년 3월이잖아요. 사실 2019년 11월부터 중국에서 창궐이 됐었어요. 근데 이게 언제 확산이 됐냐면 중국 춘절 때 확산이 됐습니다. 2월 달에 중국 설날 때 이게 대규모 이동이 나오면서 중국 우한에서부터 확산이 됐고, 중국에서 그걸 통제를 못하면서 이미 중국 전역에 퍼진 상태였죠. 근데 그러면서 제가 그 전염병이 도니까 이거 X되겠는데?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인버스 사고 선물은 매도 사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속았어. 왜 속았냐면 딱 보여드릴게요. 쫙 줄여서 이때 보이시죠? 이때 어떻게 됐냐면 이때가 언제예요? 2020년 2월 13일이에요. 2020년 2월 13일에 나스닥 지수를 봐야 돼. 나스닥 지수를 봐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진짜 보여드릴게요. 진짜 와 존나 열받아. 욕해서 죄송한데 진짜 이때 생각하면, 자, 2020년 2월 20일까지 어떻게 됐어요? 계속 올랐어요.
제가 지금도 나스닥 지수가 계속 상승할 때 두려움을 갖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됐어요? 수직 하락했어요. 이때 유가 전쟁도 있었고요. 코로나도 있었어요. 두 가지가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뭔지 아십니까? 미국 만기 2일 전이에요. 미국 만기 2일 전부터 시장이 꼬꾸라지기 시작했어. 미국이 계속 오르니까 무서운 거야. 매도를 잡았는데 하방에 베팅을 했는데 무서운 거야. 매도를 청산하자마자 미친 듯이 떨어졌어. 매수로 전환하고 미친 듯이 떨어졌어요. 제가 이때 코스피 국내 선물을 마이너스 60%를 버텼거든요. 저 이때 당뇨 걸렸잖아. 저 이때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빠질 때 이때 급성 당뇨 왔어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유전적인 것도 있지만 제가 이때 당뇨 가가지고 요때 입원했어요. 언제 입원했냐면 요때 입원했어요. 진짜로 입원을 했는데 세브란스 병원, 그러니까 강남 세브란스 병원을 갔는데 거기 이제 센터장님이 지인분이셔가지고 그때 당시에 갔었는데 그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너 입원해라. 너 주말에 시간 되니? 입원해라. 그래서 금요일날 입원해서 일요일날 퇴원했어요. 당뇨 수치가 그때 기준으로 450이 넘었었어요. 술 없이는 살 수가 없었어. 맨날 사무실에서 밤새고 박스 깔고 자고 막 그랬었어요. 멘탈이 나가가지고 못 갔어 집에. 그래서 제가 트럼프를 싫어하는 거고 그때 기억 때문에 항상 가격이 오르면 미국 증시가 이렇게 계속 오르면 후폭풍이 두려운 겁니다. 이해되셨죠? 하여튼간 그래서 무역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인데 이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가 진행이 되면서 이 바통을 누가 받았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받았죠. 현재 바이든 대통령도 중국과의 분쟁을 계속하고 있고 오히려 트럼프보다도 중국한테 공격적이죠. 거기다가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중국은 어떻게 했어요? 중국은 금리 인하를 했어요. 지준율을 인하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은 돈을 회수하고 있어. 전 세계에 뿌려져 있는 돈을 회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어. 그런데 중국은 뭐 하고 있어요? 금리 인하하고 지준율 인하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돈을 풀고 있어요. 양적 완화 정책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미국은 투자를 회수하는 거야. 돈을 벌어요. 그러면 중국은 돈을 쓰고 있어. 경제가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 돈을 때려 받고 있다고. 그래서 초반에 중국이 뭐라 그랬었냐면 야, 너 미국 자꾸 그러면 나 너네 채권 다 팔 거야? 그러면서 협박했었어요. 무역전쟁 시절에, 트럼프 시절에. 나 너네 채권 다 팔 거야? 채권 다 팔 거야. 내가 너 채권 팔면 너네 경기 힘들어지고 너네 달러 힘들어질 거야? 이러면서 했단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워지고 있죠. 탁살났어. 트럼프 시절 무역전쟁 때만 해도 중국이 맨날 으르렁거렸어요. 자기네들 이제 많이 컸다 이거지. 내수시장 탄탄하다고. 지금 중국 내수시장 어떻게 했습니까? 죽었어요. 생산자 물가지수는 마이너스고 경제는 중국이 계속해서 중국은 통계를 조작하는 나라니까. 통계를 조작하는 나라인데 중국이 이번에 중국 GDP 성장률을 5%대로 얘기했는데 그걸 누가 믿어요? 아무도 안 믿어. 심지어. 아무도 안 믿어. 중국 통계를 전문가들도 안 믿어. 저도 안 믿어요. 중국 통계는. 그래서 중국 통계는 보지 않아요. 생산자 물가지수가 올랐고 중국의 소비가 살아났고 안 믿어. 팩트가 안 나왔는데. 팩트는 중국 PF 다 죽어나갔죠. 이번에 그림자 금융.
그림자 금융 죽어나갔죠. 다 죽어나갔는데 뭘 믿어요. 지금 해외 채권도 못 갚아가지고 지금 미국한테 빌빌대고 있구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중국은 인하했고 이 경제력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다시 벌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무역전쟁 누가 했다 그랬죠? 트럼프가 했다 그랬죠? 트럼프가 무역전쟁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그거를 받아서 중국하고의 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에는 난 고관세를 유지할 거야 라고 해요. 그런데 갑자기 트럼프가 뭐라는 줄 아세요? 트럼프는 바로 말 바꿨어요. 이미 나는 중국하고의 관세를 일반적인 수준으로 내릴 거야. 여기서 우리가 의심해야 될 게 왜 트럼프가 중국하고의 관계 개선을 얘기할까요? 자, 미국에 중국인이 적을 것 같아요? 많죠. 유권자잖아. 아니에요? 유권자잖아. 그러면 트럼프는 그래 내가 무역전쟁을 했는데 이미 4년 전이야. 잊혀졌어. 야 그러면 11월 달에 이제 중국도 많이 힘드니까 이제 너네랑은 관계 개선할게. 그러면 중국 정부에서는 누굴 지지하게 돼 있어요? 예, 트럼프를 지지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미국에 있는 중국인들은 다 누굴 뽑아요? 트럼프를 뽑습니다. 엄청나게 똑똑하지만 엄청나게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사람이죠. 트럼프는 말을 하루아침에 바꿔요. 이것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트럼프는 이것 때문에 신뢰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심지어 저 같은 학고 유튜버도 트럼프를 신뢰하지 않아.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트럼프하고 무역전쟁 키워드가 있는 거고, 트럼프가 지금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했던 IRA 법안, 인플레이션 법안을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철폐한다 그랬죠. 없애겠다. 근데 이 인플레이션 법안을 없애겠다고 하는 가장 주된 사유는 기후협약이에요. 트럼프는 애시당초부터 예전부터 대통령 시절부터 뭘 했어요? 신재생 에너지, 탄소 배출권 반대했었어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지금 현재 잘 먹고 잘 살자. 누구만? 미국만. 이 슬로건으로 유권자를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탄소 배출권, 기후 부분, 이거는 많은 자본을 투입해야지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기존에 이제 석유나 화석 연료를 사용하면 싸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원전을 줄이니까 전기료가 올라가요. 비용이 상승한다고. 그럼 그 비용을 정부에서 어느 정도 조절해 줘야 되는 거고, 지금 한전이 적자 수준을 유지하는 이유 중에 일부분도 맞아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로 가게 되면 비용이 증가하죠. 저렴하게 유지할 수 있는데 비용이 증가해요. 이 비용이 증가하는 거는 미국인들에 대한 세수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유권자를 모집할 때, 야, 왜 우리가 양보하냐? 아무리 우리가 동맹국들이지만 왜 맨날 우리가 양보하냐? 우리 양보 안 하고 이제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너네 엄청 잘 살 수 있어. 내가 그거 해줄게. 너네 왜 힘들게 살아? 애들한테 돈 뺏어서 내가 너네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든 신재생 에너지에 뭐가 걸려 있어요? 2차 전지가 걸려 있잖아. 신재생 에너지에 2차 전지가 걸려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보조금이 없어질 거고. 그러면 지금 현재 미국에 투자한 우리나라 법인들은 세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테슬라의 가이던스가 향후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사실은 거품일 수 있다. 왜? 트럼프의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헤일리 전 유엔 대사랑 트럼프의 이제 두 명 체제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지지율 차가 11%포인트 차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미국 공화당 대권 후보가 트럼프가 되면 이 부분은 다 악재가 되는 거예요. 테슬라, 우리나라 에코프로 BM, LG 에너지 솔루션. 그래서 2차 전지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바라야 될 게 걔가 안 되길 바라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 선반영됐길 바라야 돼요. 주가가 선반영돼 있길. 악재 부분이 선반영돼 있길. 그래서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가 되면서 가격이 떨어지면 가격 리스크에 대한 하락으로 인한 매수 메리트가 증가하는 거. 이 부분밖에는 지금 볼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2차 전지 지금 안 사잖아요. 아예. 건들지도 않아요. 모멘텀이 삭제되고 있어요. 그럼 주가라도 많이 빠져야 살 이유가 생기는 건데, 주가도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는 바닥도 안 나왔어. 나왔다고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인 거고, 자, 그래서 악재 업종에는 당연히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 당연히 저 신재생 에너지 수소도 포함이 되어 있긴 한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반도체 쪽도 안 좋다는 얘기가 있어요. 반도체는 이제 IRA 법안이랑 같이 미국의 칩스 법안이라고, 반도체 칩스 법안이라고, 반도체 칩 관련한 미국이 보조를 해주는 게 있죠. 근데 이게 지금 현재 뉴스에서 나오는 것만 보면 이거 자, 막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미국 반도체 지원법, 이게 칩스법이거든요. 반도체 지원법도 영향권이다. 미국 기업의 집중적 지원 전망한다. 자, 연말 미국 대선 출마를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만을 겨냥해 미국의 반도체 기술을 탈취했다는 주장을 내놓으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이거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바이든 정부에서 시행한 반도체 지원법, 칩스 법안 기조를 유지하는 대신 자국 기업을 향한 지원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뉴스위크는 22일 대만과 관련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대중들에게 분노와 우려를 동시에 불러오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대만과 중국의 전쟁을 벌어진다 해도 대만을 수호할 뜻이 없다. 이것도 키워드예요. 자, 대만과 중국이 전쟁을 벌여도 트럼프는 대만을 지원할 생각이 없대요. 그는 대만과 관련한 자신의 소신을 밝히며 대만은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빼앗아 현재 90%에 이르는 생산 물량을 독점하고 있다. 이게 제가 트럼프를 싫어하는 이유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거짓말을 대놓고 해요. 대만 TSMC가 현재 전세계 첨단 파운드리 시장에 90% 가까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거는 사실 합의된 부분이에요. 왜? 미국은 원래
반도체를 팹리스였어. 미국이 반도체 공장 없이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팹리스였기 때문입니다. 왜? 이게 뭐예요? 설계예요. 미국은 설계업체야. 노동력 없이, 공장 없이, 자본 투입 없이 설계해서 뿌리면 제조해. OEM의 생산 기지가 한국과 대만이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 애플이 그렇잖아요. 애플이 공장이 있어요? 애플 공장 없습니다. 애플 뭐예요? OEM이에요. OEM이 뭐냐면 주문 생산 방식이에요. 뭔 말이냐? 애플은 나 공장 없으니까 야 여기다 설계해가지고 뭐 TSMC 뭐 여기 중국 여기다가 이대로 우리 중국의 공장 있잖아. 거기다가 맡겨서 거기서 생산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안 해. 실질적으로. 그런데 미국의 대부분 반도체 기업은 팹리스예요. 설계한다고. 그러면서 파운드리 있죠. 파운드리가 큰 이유가 미국이 자기네들한테 공장 안 하고 제조업체를 대만한테 넘겼던 거야. 그 TSMC가 계속해가지고 미국한테 준 거예요. 싸게. 싸게 줬는지 안 싸게 줬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래서 미국과 TSMC의 관계가 계속 있었고 TSMC를 계속해서 미국 기업이 썼던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는 이런 거 과정 다 무시하고 아니야. 대만 문제야. 자, 대만을 건드리면 누가 가장 좋습니까? 트럼프가 대만하고 중국이 전쟁해도 나는 신경 쓰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 누가 제일 좋아요? 말씀해보세요. 이거는 쉽잖아. 누가 제일 좋아요? 이게 30 정도 딜레이가 있어서 답변이 느리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몰라서 대답을 안 한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자, 다 아시는데 바빠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중국이 좋아하죠.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아까 무역전쟁 얘기할 때 트럼프가 중국하고의 관세를 일반적으로 유지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중국인이 트럼프한테 표를 주게끔 만든다 그랬어요. 대만을 건드려요. 중국이 좋아하죠. 중국인이 표를 주겠죠. 결국에 표심을 위해서 동맹인 대만을 버리겠대. 물론 미국 입장에서 대만은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봤지만 중국 정부로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친중 세력에 대한 지지율이 계속 올라갑니다. 언젠간 중화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TSMC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려고 할 건데 그러면 사실 악재 업종은 반도체가 될 수 있으나 저는 이렇게 간다고 봅니다. 왜? 파운드리잖아요. 파운드리는 공장이 엄청 커야 돼. 투자가 있어야 돼요. OEM. 미국 그룹 기업들이 이걸 맡을까요? 아니다. 누가 맡냐? 삼성. 삼성이 맡을 여지가 높다. 삼성은 이미 미국에다가 공장 설립하고 있죠. 그리고 심지어 삼성이랑 SK가 선택한 지역이 공화당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미국 기업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한국 기업이 TSMC가 문제가 생기면 한국 기업인 삼성전자와 SK니까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악재 업종에 반도체를 안 넣습니다. 오히려 여기에 반도체를 넣어요. 호재 업종에는 당연히 알다시피 반도체가 있을 거고요. 이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면 우리나라를 코리아 패싱을 하면서
한국 패싱, 코리아 패싱을 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만 가지고 누구랑 얘기할 수 있어요? 북한과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미국과 중국과 북한이 대화하면서 남북 경협주가 움직이겠죠. 그럼 경협주에서 가장 먼저 가는 거는 철도주가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재건주. 자,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제일 어려운, 제일 힘들고 제일 목 같은 사람이 전 세계에 누구일까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큰일 났습니다. 트럼프는 대놓고 우크라이나 지원 안 하겠다고 하는 입장이고, 심지어 지금 미국 예산안이 3회째 임시 예산안으로 가고 있는데, 원래 바이든 정부랑 이제 민주당에서는 우크라이나 지원해야 된다. 지원 예산이 책정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게 번번이 공화당에서 막히고 있었어.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이 터졌어. 미국은 이스라엘을 지원을 할 수는 있지만 얘는 안 해요. 특히나 트럼프는 절대 안 해. 그러면 현재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북동부 크림반도 뭐 이런 식이 될 거예요. 이 북동부 지역을 러시아가 지금 점령 중이고 크림반도까지 점령 중인데, 러시아 입장에서 우크라이나 합의할 때 이 부분을 내놓으라고 하겠지. 인정해라. 그리고 여기 이제 벨라루스가 있을 거고. 그림이 제가 지도를 기억을 잘 못해서 어찌됐든, 그래서 여기 우크라이나인데, 어찌됐든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을 러시아가 흡수 통일하진 않을 거예요. 그냥 자치령으로.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보이냐면, 여기 동부 지역은, 우크라이나의 동부 지역은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일 거예요. 러시아가 뺏어서 자기네 땅으로 하지 않을 거예요. 단 조건이 있죠. 이 지역의 통치자는, 이 지역 사람들의 리더는 러시아인이겠지.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분열된 상태일 거예요. 계속 내전이 있고 정치적으로 불안감이 생겨야, 여기 우크라이나가 계속 문제가 있어야 얘가 평온해. 얘가 평온하고. 나토가 못 들어올 거고, 언제든지 이 세력이 우크라이나의 정당을 차지할 수 있고 대통령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크라이나를 놔둘 거예요. 크림반도도 마찬가지로 뭐 이번에 뭐 어떻게 합의가 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크림반도 같은 경우는 주지 않겠죠. 근데 어찌됐든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젤렌스키는 큰일 난 거죠. 왜냐면 이미 합의할 수 있는 기회가 수차례 있었는데, 어찌됐든 뭐 애국심도 있고 자존심도 있겠지만 이제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영웅적인 대통령에서 주저앉을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러면서 재건주가 올라가기 시작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타이밍이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타이밍이. 그래서 제가 재건주를 계속해서 모으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신 분들 7 입력 주세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결국에 호재 악재 업종했을 때 여기는 신재생 에너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정책들을 계속해서 추적해야 되겠지만 2차 전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2차 전지 가격이 빠진다고 해서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내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그 사업을 다 죽일 수는 없어요. 아무리 트럼프라고 해도 이거를 다 뒤집어 깔 수는 없어요. 그럼 어느 정도 떨어지면 다시 올라요. 지금 당장 조금 힘들 수 있지.
조금 힘들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2차전지 업종이 망하거나 에코 프로그래밍 망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 정도까지는 안 갈 거다. 그래서 많이 떨어지면 가격적인 리스크가 떨어지니까 2차전지도 매집을 해볼 단계가 올 수 있다 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제가 맨날 이 이슈 브리핑이나 종목 브리핑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써요. 쉽지 않더라고. 그래서 그렇고, 자, 오늘 수익 난 것들 축하드리고, 뭐 계속해서 나오면 좋겠죠. 그래서 오늘 어찌됐든 나스닥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데, 쭉쭉 더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왜? 전 주식을 아니까. 올라가야 그나마 덜 떨어지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아마 한 6시쯤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시겠죠? 자, 수고들 하셨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